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대선 뉴스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승민 후보가 오늘도 완주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의 이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난다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환 의원이죠. 오신환 의원이 전기 스쿠터에다가 저렇게 검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찌 보면 단촐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요? 유승민 후보의 벽보와 선거 유인물을 스쿠터에 연결을 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3천만 원 상당의 LED 유세 차량에 빵빵한 사운드와 또 선거 공약 송들을 음악들을 트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 스쿠터 뒤에 저 공보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총 100만 원도 들지 않았다. 3천만 원 LED 차와 100만 원 스쿠터의 열악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김병민 의원님. 네. 바른정당 살림살이가 좀 팍팍합니까? 네,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반면에는 또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초 들어가는 법정 한도액이 509억이라 그래요. 509억까지 쓸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선거 비용을 조달해서 써야 우리 국민들이 보기 대통령 선거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이 한 60억이 조금 넘는다 그러고요. 전체 선거를 치르겠다고 예산을 잡은 게 100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뭐 500억, 600억 잡는데.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득표율에서 15%를 넘게 되면은 500억을 쓰더라도 그 돈을 정부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건데 15% 득표가 안 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돈을 쓴 다음에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아 선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파산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른정당의 조금 전에 저 같은 유세차 같은 경우는요. 유세차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한 200대를 넘게 임차한다고 쳤을 때 그 돈만 한 100억 가까이가 들거든요. 야. 근데 그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유세차만 있는 게 아니라 유세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선거 운동원들이 앞서서 돈 운동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 운동원에 대한 비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운동원은 하루에 일당이 7만 원이거든요. 또 밥도 좀 같이 먹게 해야 되고. 밥은 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루 일당이 7만 원입니다. 22일 선거운동 기간을 곱하고 그걸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이 돈만 또 수십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돈 안 쓰겠다. 안 쓰지만 지지율이 낮은 유승민 후보지만 그래도 유승민 후보의 강점들을 어필할 수 있게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홍보 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당 입장에서는 이거 완주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죠. 예, 저 LED 유세 차량은 아주 극도로 제한을 하고 대신에 스쿠터와 또 급기야 리어카를 투입할 것을 지금 바른정당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해운 의원이 좀 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바른정당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산이 걱정이 된다.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지율이 만약에 미달이 되게 되면 국고에서 보전을 못 받아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성립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빌린 돈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사 보전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빚을 지거나 파산을 하거나 할 걱정은 제로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세현 사무총장도 이른바 선거 비용 아끼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다른 정당은 포털 광고에 3, 40억, 신문 광고에 2, 30억가량을 집행했다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발로 뛰어서 최대한 아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족한 살림이지만 스쿠터와 자전거 혹은 리어카까지 투입을 해서 골목골목의 유권자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쓴소리를 한마디 예.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녹색당이라든지 진보정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은 참 뭐가 잘 맞아요. 내용과 스타일과 이게 맞는데 바른정당은 당은 가난한데 의원들은 부자거든요. 의원들은 부자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정당에서는 한 명씩 빼고 봐야 됩니다.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병관 의원은 빼고 봐야 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 빼고 봐야 되고 바른정당 김세현 의원 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바른정당이 아마 제일 뭐 높은 수준일 건데 이런 미스매치가 썩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예. 아무래도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과연 15% 이상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넘기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아마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정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한국당은 500억 원을 일단 확보했다고 해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뭐 일정 정도 대출을 받아서 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홍 후보가 과연 15%를 넘겨서 선거 비용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예. 선거 비용의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10% 득표를 할 수 있을까가 내부에서 고민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늘 해왔던 것처럼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수정당에서 15% 득표를 갖고 고민한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10%는커녕 막 7%, 8% 예. 지지율이 나오니까 10%에서 15%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요. 10%를 넘지 못하면 100원도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돈만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당사를 담보로 한 200억이 넘게 대출을 땡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 끝나고 만약 보전을 못 받으면은 말 그대로 당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고민이 아닐 수 없고 우스갯소리로 이거 비타500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타500은 뭐예요? 500억을 대출 받아 500억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비타500 마시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출해서 나가는데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나와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당도 살고 그 선거 비용도 보전을 받게 네. 되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막 써버리는데 결국 지지율 10%가 나오지 않으면 당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가장 고민이 깊은 정당이 지금은 자유한국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타500처럼 꿀꺽꿀꺽 마신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살림살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